오늘 다룰 이야기는 당신의 커리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겁니다. 2025년 신입 회계사 10명 중 7명이 갈 곳을 잃었어요. 당신의 직업은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밥통이라 불리던 이름들이죠. 그 견고했던 성역에서 지금 비명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합격률 수 %의 바늘 구멍을 뚫은 신입 회계사들. 그중 76%가 어떤 회계법인에도 배정받지 못했어요. 미지정. 이게 2025년의 공식 기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경고했죠. AI는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을 먼저 집어삼킬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의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밥줄이 끊어지고 있는 집단이 따로 있어요.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기업의 두뇌라 불리던 존재들, 바로 전략 컨설팅 펌입니다. 100년 넘게 글로벌 기업들 머리 위에 앉아서 훈수를 두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멸종 위기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빈 왕좌를 노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너지는 쪽 이야기부터 할게요. 당신이 전략 컨설팅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아이비리그 출신 천재들, 완벽한 수트핏, 한치의 오차 없는 논리, 기업이 도저히 못 풀던 난제를 단 몇 주 만에 해결하는 신의 계시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고서 한 장에 수십억, 많게는 수천억 원을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밑바닥부터 박살낸 사건이 터졌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컨설팅이라는 업의 본질이 무너졌다는 신호탄이었어요. 세계 4대 회계 컨설팅 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 이 딜로이트가 호주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 정부는 국가 정책 결정을 위해 전문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당연히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밤새워 데이터 검증하고 정교하게 논리를 짰을 거라 믿었겠죠. 그런데 결과물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딜로이트 보고서를 열어보니까 생성형 AI가 마구잡이로 뱉어낸 환각 덩어리였던 거예요. 핵심 근거인 판결문이랑 참고문헌, 데이터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정보였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호주 정부조차 처음엔 몰랐습니다. 천하의 딜로이트가 했으니 당연히 완벽하겠지 라는 건의에 속아 넘어간 거죠. 외부 연구자가 검증하고 나서야 실체가 드러났어요. 딜로이트는 부랴부랴 비용 일부를 환불하겠다며 진화에 나섰고 뒤늦게 인정합니다. 보고서 일부에 챗GPT-4를 사용했다고요. 이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건의 의미를 직감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지금이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의 CEO라고 상상해보세요. 수억 원을 지불하고 받은 보고서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챗GPT에 검증 안 된 출력물이었어요. 납득이 되세요? 기업이 컨설팅 펌에 돈을 쏟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철저하게 검증된 팩트,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통찰.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수억 원 받아놓고 일은 AI한테 시키고 검증조차 안 했어요. 이건 태만이 아닙니다. 컨설팅 펌 스스로가 자기들의 지적 서비스 가치가 이제 0에 수렴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자백한 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가장 환호하던 쪽이 바로 이 컨설팅 펌들이었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라며 AI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을 역대급 세일즈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컨설팅 펌의 고위 파트너가 대기업 회장을 찾아가서 속삭입니다. 회장님, 경쟁사는 이미 생성형 AI 도입 TF를 꾸렸어요. 지금 머뭇거리시면 도태됩니다.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먹혔어요. 기업들은 컨설팅 펌의 실력을 믿어서가 아니라 경쟁사보다 뒤처질까봐 그 공포 때문에 지갑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그 축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과물을 받아본 기업들한테 현타가 온 거예요. 수십억 주고받은 AI 전략 보고서를 뜯어보니까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 챗GPT 돌린 거랑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현장 실무자들 반응은 더 냉혹했어요.
우리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외부인들이 와서 AI라는 이름으로 훈수만 둔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기업 담당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지기 시작한 말이 있어요. 다시는 전략 컨설팅 펌에 이런 일을 안 맡긴다. 공포 마케팅으로 한철 장사는 했지만 고객이 깨달아버린 거죠. 깨달음의 내용은 단순했어요. 아, 이 사람들도 사실 AI를 잘 모르는구나. 그 순간 컨설팅 펌이 팔던 가장 비싼 상품이 증발했습니다. 바로 신뢰예요. 신뢰의 붕괴는 곧바로 칼바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업계 1위 컨설팅의 대명사 맥킨지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요. 5,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10,000명씩 자르는 세상이니까요. 근데 컨설팅 업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천지개벽 수준이라는 걸 압니다. 맥킨지는 전 세계 직원 다 합쳐도 40,000명 남짓한 소수정예 조직이에요. 한국 오피스 인원이 100명 정도일 만큼 몸집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력의 10% 넘는 5,000명을 한 번에 잘라냈어요. 이건 단순한 긴축이 아닙니다. 돈 버는 방식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해하려면 컨설팅 펌의 아주 오래되고 기이한 수익 구조를 알아야 해요. 지난 수십 년간 컨설팅 펌이 돈 버는 방식은 타임 앤 머티리얼스, 쉽게 말해 시간과 인력 기반 과금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뜨면 파트너 1명의 시니어, 주니어 컨설턴트 10수명을 묶어서 고객사에 파견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투입된 시간만큼 비용을 청구해요. 당신이 고객사 직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와서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회의실 하나를 차지해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엑셀 돌리고 화려한 PPT 장표를 찍어내죠. 결과물은 수백, 수천 장짜리 보고서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버드, 스탠퍼드 출신들이 저렇게 갈려 나갔으니 우리가 지불한 수백억 원이 아깝지 않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고급 인력 파견업이자 지적 노동의 과시였던 거예요. 성과가 아니라 투입량을 파는 구조죠. 여기 한번 주목해 두세요. 이 구조가 곧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델의 근간이 박살났어요. 과거의 주니어들이 밤새워 하던 시장 조사, 데이터 정리, 엑셀 모델링, 이제 AI가 몇 초면 끝냅니다. 수십 명 투입해서 보고서, 페이지 수늘리는 인해 전술. 더 이상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기업들도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20명 써서 한 달 걸리던 작업이에요. 이제 AI로 하루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20명분의 월급을 우리가 내야 하냐고요? 이 질문 앞에서 컨설팅 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맥킨지가 자랑하던 화려한 인적 자원이 어느 순간 돈 벌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고비용 부채 덩어리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사 1,000명을 고용하고 시간당 요금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율주행차가 등장합니다. 승객은 더 싸고 빠른 쪽을 택하겠죠. 기사 1,000명은 하루아침에 부채가 돼요. 성과만큼 돈 받는 게 아니라 시간 쓴 만큼 돈 받던 구시대 모델이에요. 19세기 산업혁명 때나 쓸 방식이 21세기 AI 혁명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맥킨지의 5,000명 해고는 바로 그 노동시간 판매업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이에요. 그런데 왕조가 무너질 때는 반드시 새로운 정복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 이름,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팔란티어. 많은 분이 이 이름을 주가 변동성 큰 미국 기술주 정도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더 이상 죽어있는 문서를 믿지 마라. 살아있는 데이터를 팔아. 이 한 문장이 100년 된 컨설팅 제국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어요. 기존 컨설팅 펌의 결과물은 결국 문서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에 피처폰을 추천하는 종류의 조언을 PDF에 담아 던져주고 돈 받고 떠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 조언이 틀려서 회사가 망해도 책임 안 져요.
보고서는 제출되는 순간 이미 과거 데이터가 되거든요. 축은 종이일 뿐입니다. 팔란티어는 달라요. 그들은 조언 같은 거 안 합니다. 대신 소프트웨어를 기업 내부에 심어버려요. 흩어진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긁어 모아서 경영진이 버튼 하나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신경망을 깔아주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팔란티어의 대표, 고객사, 에어버스입니다. 항공기 제조업이에요. 비행기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수가 400만 개에서 600만 개에 달해요.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 들어가니까 차원이 다른 복잡성이죠. 코로나 끝나고 여행 수요가 폭발했어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비행기 좀 빨리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인기 모델은 주문하면 8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에어버스한테 속도는 곧 돈이었어요. 그런데 수백만 개 부품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디서 막히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과거라면 맥킨지를 불렀겠죠. 컨설턴트들이 공장에 살면서 몇 달간 인터뷰하고 이쪽 라인 효율 높이세요 하는 보고서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 읽는 순간에도 공장 상황은 이미 바뀌어 있잖아요. 팔란티어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엔지니어를 투입해서 에어버스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스카이와이즈라는 플랫폼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보고서 읽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니터를 보세요. 비부품이 지금 항구에 묶여 있어요. 이걸 이 시간 안에 37번 팔레트에 안 실으면 3일 뒤에 조립 라인 멈춥니다. 지금 당장 옮기세요. 이건 조언이 아니에요. 실시간 명령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과거 데이터 분석해서 점쟁이 노릇하는 게 아니라 현재 흐르는 데이터 혈관을 뚫어서 기업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 맛을 본 기업들은 고민에 빠져요. 에어버스만이 아닙니다. BP 같은 에너지 기업, 페라리, 델타 항공,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차원이 아니에요. 큰일 났다. 우리 회사 모든 의사결정이 팔란티어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우리가 종속되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가 조용히 번지고 있어요. 기존 컨설팅 펌은 프로젝트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보내면 됐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한 번 깔면 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초기 구축 비용을 안 받는 대신 이 소프트웨어로 아낀 비용의 일부를 매년 떼어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꼬박꼬박 상납하는 세금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경쟁자들이 팔란티어를 쓰고 있으니까요. 인력 갈아서 문서 팔던 수공 없이 컨설팅이 1차 산업혁명이었다면 데이터로 공장을 실시간 제어하는 팔란티어 모델은 진정한 디지털 산업혁명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기업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이들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에요. 싸움닭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 권력을 상대로 맞짱 떠서 이겨버린 싸움닭이에요. 팔란티어 창업자 피터 틸과 그의 팀이 처음 타깃으로 삼은 고객은 기업이 아니었어요. 미국 육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말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당시 미군 상황은 그야말로 코미디였어요. 세계 최강 군대라는 타이틀 아래 내부는 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최첨단 드론이 날아다녀요. 근데 본부에서는 렉 걸린 컴퓨터 붙잡고 수동 입력하고 시스템끼리 호환이 안 돼서 정보를 팩스로 주고받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팔란티어는 확신했어요. 우리 소프트웨어라면 테러범 위치랑 보급품 경로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건 군인 목숨을 살리는 기술이다. 그런데 현실의 벽은 높았죠.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은 로키드 마틴 같은 전통 방산 공룡들이 꽉 잡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였으니까요. 국방부 관료들은 팔란티어 같은 실리콘밸리 신생 기업이 찾아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너네가 뭘 아느냐? 우리 시스템 멀쩡하다. 쓰던 거 쓸 거다. 돌아가라. 보통 스타트업이라면 여기서 좌절하고 철수했을 거예요. 역시 정부 사업은 인맥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피터 틸은 역사에 남을 만한 상식 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물건을 안 사줘. 그럼 소송을 걸겠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물건을 안 사준다고 그 고객을 고소하는 기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그 고객이 미합중국 국방부예요.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 보였죠. 근데 팔란티어의 논리는 치밀했어요.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상용 시장에 더 싸고 좋은 제품이 있으면 정부는 세금 들여 자체 개발하지 말고 그걸 먼저 검토해야 하거든요. 팔란티어는 주장했습니다. 당신들은 그 법을 어겼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팔란티어의 승리였습니다. 재판부가 팔란티어 손을 들어주면서 국방부한테 명령해요. 팔란티어 제품을 공정하게 검토하라. 코덴 없던 미국 국방부가 백기를 든 겁니다. 팔란티어는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로 기록돼요. 영업하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니까 법전을 들고 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간 셈이죠. 피터 틸의 책 제로 투 원에 나온 철학이 정확히 이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경쟁을 하지 마라. 아무도 없는 영역에서 판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판을 지키려면 기존 관습 따위는 철저하게 짓밟고 넘어가라. 팔란티어는 태생부터 이런 야수성을 지닌 포식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포식자는 지금 군대와 항공기 공장을 넘어서 당신이 서 있는 땅까지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팔란티어가 미군이랑 에어버스 돌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무 먼 세상 아니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장담합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곧 당신의 밥그릇 앞까지 들이닥칠 거예요. 기술 혁신의 역사에는 항상 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가장 비싸고 가장 크고 가장 절박한 곳에서 시작돼요. 미국 국방부나 에어버스 같은 중후장대한 산업이죠. 효율 1%만 올려도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비싼 AI 솔루션을 가장 먼저 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술은 퍼지고 가격은 내려가요. 거대 기업들이 검증 끝낸 이 모델이 중견기업, 소규모 비즈니스, 자영업까지 낙수 효과로 내려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대기업 화이트 칼라들이랑 전략 컨설턴트들이 AI에 밀려나고 있어요. 근데 머지않아 작은 사무실 관리직, 중간 관리자, 단순 의사결정하는 모든 직업군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 부품 수백만 개를 AI가 통제하듯이 동네 편의점 재고 관리나 중소기업 자금 집행도 AI가 지시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사장님, 지금 A 거래처에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요. 이건 공포가 아닙니다. 기회예요. 여기서 시선을 한번 돌려보세요.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이나 전문직 되라.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어 안정적인 월급 받는 것. 그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맥킨지가 5,000명 자르고 신입 회계사 76%가 미지정되는 현실을 보세요. 그 거대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스템 밖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 때일 수 있어요. AI라는 도구가 민주화되면서 과거에는 대형 컨설팅 펌만 가질 수 있었던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를 이제 개인도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먼저 무너진 쪽은 누구였을까요? 리먼 브라더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빨리 회복한 쪽은요? 위기를 미리 읽고 밖에서 새 판을 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대학생 여러분, 당신은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세대일 수 있어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좋은 일자리의 기준. 그 간판들은 지금 AI 혁명 앞에서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20년, 30년 버텨온 임원들은 이 변화가 두려워서 거부하거나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근데 당신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였고 AI를 친구처럼 다룰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취직 자리가 없다. 전문직인데 미래가 없다. 한탄만 하고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부라는 거대한 공룡을 상대로 이겼듯이
당신도 기존 규칙을 깨는 시도를 해볼 수 있어요. 거창하게 창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이든 당신이 하려는 일이든 거기서 AI를 활용해 기존의 비효율을 부숴보는 거예요. 그건 당신 위의 부장님들은 절대 못해요. 오직 현장에서 AI 도구를 만지작거리는 당신만이 찾아낼 수 있는 돌파구가 반드시 있거든요. 한 가지 관찰해야 할 신호가 있어요. 맥킨지나 베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엘리트들. 그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안에서 훈련받은 경험을 가지고 야생으로 나와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져가는 성벽 안으로 들어가려고 줄 서지 마세요. 성벽 밖에서 새로운 무기 들고 자신만의 영토를 개척하는 쪽이 훨씬 승산 있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략 컨설팅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팔란티어라는 새로운 권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남겼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배운다. 지금 컨설팅 업계와 전문직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구조조정,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예고편이에요. 문서 한 장 잘 써서 자격증 하나 땄다고 평생 보장받던 시대는 끝났어요. 대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장악하고 살아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한테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 낡은 배에 매달려 계실 건가요?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대륙으로 나아가실 건가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시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